안녕하세요. 저는 43살 이영란이란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 앞 큰 마당에는 달 디딜 틈도 없이 고물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엄마가 하시는 일이 고물상이었거든요. 덕분에 저도 어릴 때부터 버려진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랑 놀 때도 괜히 고물에만 눈길이 가고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고물을 찾아다니곤 했죠. 어느 날은 엄마가 저를 불러 묻더라고요. 네가 먼저 애들한테 고물 찾으러 다니자고 했어? 아니, 애들이 먼저 찾은 건데. 앞으로는 하지 고물 찾지 마. 다른 거 하고 놀아.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친구 엄마들이 엄마를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랑 고물 주우러 다닐 거면 다시는 못 놀 줄 알라고 경고까지 하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내가 애들 보고 고물 주워오라고 시킨 줄 알겠어요. 나도 그댁 따님들이 갖다 준 돈도 안 되는 고물들 쌓아가며 용돈 주느라 혼났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친구들과 고물을 주우러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고물상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창피하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엄마의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고물을 선별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으면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졌달까요? 자영업을 하는 엄마를 보며 자라서인지 저도 사업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중학교에 다닐 때 엄마한테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뭔가 일을 벌이려면 사업 미천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저는 엄마의 일을 도우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은 돈이 꽤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모은 종잣돈으로 20살이 되자마자 농자물에서 옷을 사다가 인터넷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동대문으로 갔는데 한 번은 웬 젊은 남자가 불쑥 질문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한테요. 손에는 수첩을 들고 있는 모습이 꼭 기자 같더라고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물건 떼다가 파시는 거 맞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 새벽부터 왜 동대문에 있겠어요? 저기 근데 누구세요? 아, 저는 경영학과 학생인데요. 과제 때문에 질문 좀 드렸어요. 아, 난 또 뭐라고. 다 했으면 저리 비켜요. 나 지금 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괜찮아요. 늘 하던 일이라 그냥 비키세요. 아닙니다. 인터뷰도 해주셨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머리에 이고 있던 옷이 든 비닐 꾸러미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비닐에 찢어지고 말았죠. 아, 내가 못 살아. 그냥 비키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이거 포장해서 팔아야 하는 옷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탁을 해야 하나? 세탁하면 새 옷이 아니죠.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객과의 약속이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좀 불편해서 따지듯 화를 내긴 했지만 막상 옷을 살펴보니 크게 더러워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 다시 옷 몇 개만 사서 나오는데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쭈뼛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고 있던 옷꾸러미를 자기가 이더라고요. 추가로 사신 옷값은 제가 낼게요. 가시죠. 잠깐만요.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제가 산 옷을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고 자기 차인 건지 트렁크에 제 옷을 싣더라고요. 모셔다 드릴게요. 대학생이라면서 차도 있어요? 학생이라고 해서 그건 안 받으려고 했더니 새벽에 나오느라 아버지 차 빌려온 거예요. 돈은 드릴게요. 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좀 고맙더라고요. 평소라면 그걸 이고 지고 버스 타고 지하철에 갈아타면서 돌아왔을 텐데 덕분에 좀 편하게 간 거죠.
하지만 너무 피곤했던 탓일까요? 저는 처음 본 남자의 차에서 꿀잠을 자고 말았고 눈을 떴을 땐 그 남자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더라고요. 과제하느라 생전 안 해본 새벽 시장에 왔으니 그 사람도 피곤할 만도 하다 싶었죠. 조용히 제 짐을 빼서 집으로 들어간 뒤 다시 밖으로 나와보니 어느새 그 남자가 가고 없더라고요. 뭐라도 줄까 해서 피로 회복제를 들고 나왔는데 괜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를 잊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남자가 또 새벽에 동대문에 나타난 겁니다. 또 과제하러 왔어요? 아, 네, 그렇죠. 근데 다 했어요. 예, 벌써 다 했다고요? 네, 뭐 사러 가실 거죠? 제가 좀 도울까요? 이왕 나온 김에 뭐라도 하고 갈까 해서요. 말이 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매장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또 차에 제 짐을 싣더라고요. 또 데려다 주게요? 그게 기말 끝나서 시간도 좀 있고 해서. 과제하러 왔다면서요. 네? 알고 보니 저에게 첫눈에 반했더라고요. 어느 모습에 반했냐고 물으니 자기 또래 여자가 온몸으로 뛰어다니며 옷구러미를 이고 지고 다니는 게 활기차 보이고 좋았다는 거예요. 별걸 다 좋아한다 싶었고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그 후로도 방학 내내 제 일을 도왔고 결국 우린 사귀게 됐습니다. 나이는 비슷했지만 대학 근처에도 안 가본 제가 대학생과 사귀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지금 제 남편이 되었거든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왜 저에게 반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의사 어머니에게서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랐는데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제가 신선했대요.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는 저게 진짜 사는 게 아닌가 싶었답니다. 그런 남편과 달리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저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명절에 모였는데 제가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넌 옷 파는 애가 남는 시간에 요리도 안 배우고 뭘 했니? 제가 옷은 잘 파는데 요리는 좀 저기서 쉬고 있는 동서한테 좀 하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늦지막이 와서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동서를 제가 가리키자 시어머니께서 고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의사는 손이 생명이야. 우리 집 여자 중에 의사 아닌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그럼 네가 음식을 해야지. 저는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절이면 혼자 뭐라도 하는 신용을 해야 했고 그나마 남편이 눈치껏 저를 도왔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하여튼 큰아들이라고는 의대가라니까 굳이 경영학과 가서 장사하는 여자를 만나. 그것도 기업도 아니고 동대문 옷 파는 여자래. 엄마, 이 사람이 옷을 얼마나 잘 파는데요. 저보다 돈 많이 벌어요. 그럴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한때 아니겠니? 인터넷으로 옷 팔아서 뭘 얼마나 번다고. 하여튼 누굴 속이려고 해. 자고로 사람은 전문직을 해야지. 둘째야, 그렇지 않니? 시어머니는 동의를 얻을 때마다 꼭 동서를 보셨어요. 그럼요, 어머니. 그나저나 형님 어떡해요? 어머니께서 저 손 다치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럼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라도 하면 되겠네. 예? 설거지라니? 설거지가 팔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데. 그럼 어머니 이참에 식기세척기라도 마련하는 게 어떠세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어머니도 손 조심하셔야 하잖아요. 하여튼 너는 어쩜 이렇게 배운 게 없는 티를 내니? 식기세척기보다야 사람이 손으로 뽀득뽀득 닦는 게 최고지. 결국 그 뽀득뽀득 닦아야 하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옆에서 듣던 남편도 더는 못 참겠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사람 손도 귀해요. 직접 옷 고르고 포장하고 한시도 못 쉬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남자들이 합시다. 결국 남편이 시동생을 데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매섭다 못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또 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니는 요즘도 고물상 하시니? 그렇죠. 그게 엄마 일이니까요. 딸내미도 의사 집안에 시집 보내셨으면서 너무하신다. 뭐가 너무해요? 아니, 고물 그까짓 거 팔아서 뭐 얼마나 된다고. 차라리 사업을 제대로 하시던가. 고물상이 뭐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동서도 받아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저 고물상 하는 사람 처음 봐요. 네가 그런 사람들을 볼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 그렇긴 하죠. 형님, 다음엔 고물상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저는 동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알았지만 그냥 넘기려고 그러자고 했어요. 시댁에만 다녀오면 매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남편도 눈치를 챈 건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집 좀 덜 가는 게 어때? 그래도 당신이 장남인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괜찮다고 하니까 오기는 오는데 엄마 저러시는 거 솔직히 나도 마음이 불편해. 나도 어머니 보고 나니까 난 당신이 이해가 돼. 당신도 잘하면서 스트레스 많았겠다. 그래서 당신이 좋았는데 그런 스트레스 하나 없이 살아온 것 같아서. 근데 결국 나 때문에 당신도 같은 스트레스를 받네. 미안해.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은 늘 미안해했고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라 괜찮았어요.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시댁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더니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붕 내쉬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가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원래 애는 엄마 머리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 제가 아들을 낳은 뒤에도 시어머니는 또 한숨을 내쉬며 그러셨어요. 아휴, 둘째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건데. 동서는 내리 딸만 둘을 낳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자매를 키우는 동서가 나름 부러웠거든요. 딸들은 엄마와도 잘 통하기도 하고 남매보다는 자매끼리 잘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오직 아들만을 원하셨고 그 아들이 저에게서 나온 것이 못내 못마땅하신 눈치였습니다. 우리 아들 잘 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그냥 잘 크는 게 중요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공부를 잘해야지. 어머니, 세상엔 다양한 공부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공부해요? 예, 우리가 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어머니, 저도 의무 교육은 다 받았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 정도론 의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 시어머니는 손자를 통해 아들이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예, 그러지 말고 네 아들 조금 크면 우리 집으로 보내. 내가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 그러나 남편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의 부모는 우리예요. 욕심 버리세요. 뭐? 욕심? 내가 욕심을 부렸다고. 욕심이죠. 우리 애는 우리 방식으로 키울 겁니다. 우리 애까지 엄마 방식으로 불행하게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크게 삑시었어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별 수 없었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 부부는 좀 편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첫 돌을 맞이했어요. 그래도 돌잔치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연락을 드렸더니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아들 돌잔치 때 온 가족이 모였어요. 양가 가족들은 물론 가족들의 친한 지인들까지 모여서 우리 아들의 돌을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시어머니와 의사 동서가 고물상하는 우리 친정엄마에게 그러는 겁니다.
둘째야, 주방에 박스 많지 않았니? 아, 맞다. 여기 주방 가서 박스 좀 얻어다 드릴까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선심이라도 쓰듯 깔깔 대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이 근무하는 병원 이사장님이 병원 직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병원 이사장님은 들어오면서 우리 엄마를 알아보고는 직원들과 함께 얼른 뛰어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여사님을 여기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시무와 동서는 자기들에게 올 줄 알았던 병원 이사장이 우리 엄마에게 가자 지암하며 이사장님께 묻더라고요. 아니, 이사장님, 우리 사부인을 아세요? 그러니까요. 이 여사님이라니. 저분 그런 호칭 들을 뿐이 아닌데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부인 고물상이에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설마 저분이 우리 병원 VIP라도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고물상 하는 여자가 우리 병원 같은 큰 병원 VIP일 리가 있니? 얘기를 듣던 친정엄마가 황당하다는 듯 시어머니와 동서를 봤습니다. 사부인, 듣자 하니 말씀이 심하십니다. 제가 고물상 하는 거랑 병원 VIP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병원 VIP는 자고로 기부를 많이 한다든지 자산이 많다든지 그만큼 돈을 병원에 쓸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뭘 따지세요? 그래요? 사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병원 VIP 자리가 아주 탐이 나네요. 엄마의 말에 동서가 다시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어머,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우리 병원 VIP 자리가 탐난다고요? 정말 재밌는 분이시네요. 형님, 어머니께서 참 재밌으세요. 동서는 좀 빠져. 제가 왜 빠져요? 우리 병원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형님이나 빠지세요. 여기 우리 아들 돌잔치거든. 그 순간 동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를 보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머니. 여기 형님 아들 돌잔치인데 우리 병원 이사장님이 왜 오신 거죠? 어머, 그러네. 나는 초대한 적이 없는데. 네가 한 거 아니었어? 어머, 제가 이런 누추한 자리에 이사장님을 어떻게 초대해요? 잠깐만요, 두 사람. 자꾸 말 실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딜 봐서 초라한 돌잔치입니까? 여기 최고급 호텔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아, 혹시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 손자 돌잔치 한다고? 어머, 그런가 보네. 아유, 이사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시고 감사해요. 아까부터 자꾸 뭐가 그렇게 누추하다는 겁니까? 여기엔 저도 좋아하는 호텔이에요. 그거야, 우리 형님 댁에 고물상을 하는 집이거든요. 여기 호텔은 형님이 빌리셨겠죠. 형님이 인터넷으로 옷을 파는데 나름 잘 팔리나 봐요. 돈은 좀 번다고 하더라고요. 나야말로 이 자리에서 우리 병원 두 닥터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군요. 네? 그럼 제 손자 돌잔치라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까? 저한테 말을 하지 않는 한 제가 그 많은 의사의 대소사를 다 챙길 순 없죠. 특히나 손자의 돌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 둘을 보셨나? 시어머니와 동서가 서로를 보며 어리둥절해 하자 병원 이사장님이 저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여사님 따님이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얘기만 들었지. 저희 시어머니 동서가 다니는 병원 이사장님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게요. 이 여사님 덕분에 우리가 아주 좋은 인연으로 얽혀있나 봅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아들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야 영광이죠. 우리 이 여사님 손자 돌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동서가 시겁을 하더라고요. 이사장님, 지금 누구 초대를 받았다고요? 여기 계신 이 여사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인생에서 아주 기쁜 날 중에 하나라고. 혹시 시간 되면 와달라고 하시기에 있는 약속도 취소하고 왔습니다. 어머, 제 말 때문에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그런 줄 알았으면 부탁 안 드렸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이 여사님이 행복하신 날이면 제가 당연히 와야죠? 시어머니와 동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첫사랑 이런 거예요? 뭐, 뼛속부터 의사 집안인 이사장님이랑 고물상하는 여자가 어떻게 만나? 왜 못 만나요? 아주버님도 형님이랑 만났잖아요. 하긴 의사 안 한다고 우겨서 결국 명문대 경영학과를 보냈더니 어디서 시장통에서 굴러먹던 애를 데리고 와서는. 사부인,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어머, 제가 깜빡했습니다. 갑자기 이사장님이 나타나셔서 당황하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네요. 사부인이 계자리가 아니다 보니 계신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뭐라고요? 아, 그럼 혹시 두 분이 같은 고향 분이신가? 아니면 먼 친척이라도. 박 과장, 여기 계신 분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고물상하는 우리 사부인이 중요한 분이라고요? 예, 이분 우리 병원 VIP 맞습니다. 예, 말도 안 돼. 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아니, 그야 저 때문에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이 여사님과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지연으로 엮여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 사부인이 왜 중요한데요? 아하, 혹시 사부인 고물상에 같이 곤란인 고물이라도 파셨어요? 어머, 우리 어머니 머리 정말 좋으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비로소 답을 찾았다는 듯 하이파이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에게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아까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우리 병원 VIP 조건. VIP 조건이야. 뭐 기부를 많이 했다든지. 에? 설마 기부라고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고물상에서 겨우 먹고 사시는 분이 무슨 기부? 그러자 친정엄마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 네 시댁에 내가 고물상에서 겨우 먹고 산다는 소리 한 적 있어?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럼 사돈들이 왜 저러는 거니? 설마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런 대우를 받고 산 거야. 아니, 그게 엄마 속상할까 봐 말은 못했는데 내가 고물상이라고 널 무시했어. 자기들은 의사라고. 아니, 뭐 의사 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러다 남편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의사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많으세요. 의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인 줄 아시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고물상을 하든 말든 나 먹고 살고 우리 딸 키우는데 하등 도움도 준 적 없는 사람들이 왜 우리 삶을 판단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나시는 게 당연해요. 잠깐, 네가 왜 사과를 해? 내가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사부인 말씀해 보세요. 고물상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솔직히 전 사부인한테 섭섭합니다. 뭐가 섭섭하신데요? 아니, 딸을 의사 집안에 시집 보냈으면 사부인도 그에 맞는 수준을 좀 갖추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무슨 수준을 안 갖췄다고 이러세요? 결혼할 때도 사부인이 일일이 적어주신 혼수며 예단이며 우리 딸이 뭐 안 해간 거 있습니까? 그야 의사 집안에 시집을 올 거면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한 게 어딨어요. 의사라면서 하도 체면 차리기를 좋아하시기에 그냥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죠. 사부인만 의사지 우리 사이나 사돈 총각이 의사인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의사면 우리 아들도 의사 아들이죠. 설마 힘들게 혼수며 예단했다고 지금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힘들게 준비를 했겠어요? 어머나, 지금 의사 앞에서 자존심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존심을 세웠다고 이러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아휴, 내가 이래서 급이 맞는 집안이랑 결혼해야 한다고 한 건데. 둘째야, 이거 봐라. 우리 사부인 우리한테 열등감 보이는 거. 그러게요. 하긴 고물상하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게 뭐 돈이라도 돼야 할 맛이 나죠. 그때였습니다. 병원 이사장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드시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병원에서 매년 가장 많은 기부를 하시는 분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동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사장님,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사장님,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의사라고 유세 부린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이사장님은 우리랑 같은 의사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같은 의사 출신인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건 또 처음이네요. 예? 아니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한다고요. 이사장님, 제가 언제 그런 나쁜 소리를 했다고 이러세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한 거예요. 나도 있는 그대로 말한 겁니다. 이 과장 사부인은 우리 병원 VIP가 맞고 그 이유는 매일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입원해서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시라고 했는데 그 꿈 만류하시더군요. 건강검진은 그냥 가까운 데서 받으면 된다면서요. 말도 안 돼. 고물상 주제에 돈이 어디서 나서 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나설 차례인 것 같더라고요. 참 이상하네요. 저는 숨긴 게 없는데 어머니랑 동서만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결혼 준비할 때부터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어. 일단 내가 잘 벌기도 했고 엄마도 날 위해서 만들어둔 통장을 주셨거든. 아니, 예단 정도야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동서,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동서는 예단하려고 대출이며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뭐 어때서요? 뭐 어떻다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동서 잘 봐요. 이런 게 진짜 열등감이죠. 말한 사람은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돈 빌렸냐고 물으니까 달큰하잖아요. 그럼 뭐 형님은 대출도 안 받고 카드도 안 썼단 말이에요. 안 썼어. 나는 예단비 전부 있던 현금에서 뺐고 혼수 장만도 미리 모아둔 돈에서 했어. 형님, 신용카드 없어요. 4대 보험이 안 돼서 그런가? 동서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난 성실한 사업자라 신용카드는 언제든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굳이 안 만들었어. 왜요? 굳이 카드로 돌려 막을 필요가 없어서. 하지만 요즘은 신용카드 혜택이 많아서 하긴 해야겠더라. 동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형님 말이 다 사실일까요? 뭐 결혼 준비할 때 돈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심지어 우리 신혼집도 제가 마련한 거잖아요. 후야 그렇지만 대신 우리 아들이 가구랑 가전은 샀잖아. 아까 제가 한 말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도 제가 마련한 거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소리가 네 정절에게 대한 게 아니잖아. 타부인이 우리 병원에 기부를 많이 했다니까 오이가 없다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네 쇼핑몰은 잘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고물상하는 사부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병원에 기부를 해. 그것도 가장 많은 액수를. 왜 못하겠어요? 내가 고물상이 몇 갠데. 그게 돈이 된다고요. 내가 어림잡아 100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고물상 사장이에요. 네. 동서는 기함을 했고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지라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사부인,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지. 언제 사부인이 제 재산에 대해 물으신 적이라도 있으십니까? 결혼 전에 우리 딸이 인사하러 갔을 때도 돈에 대해선 전혀 안 물으셨다면서요. 그거야 당연히 거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뭐요? 거지? 막말로 고물상하고 시장에서 옷대다 파는 집안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사부인이야말로 의사라는 직업에 갇혀서 더 넓은 세상을 못 보시는 것 같네요. 저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고물상 일해서 자식 키우고 재산 풀려온 사람입니다. 잘 벌어서 잘 쓰는 게 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병원만이 아니라 기부한 곳이 많아요. 곧 다른 손님들도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남 부끄러운 소리만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자기가 일하는 병원 VIP라는 소리에 기가 죽은 듯 보였습니다. 결국 다시 장례를 정리한 뒤 돌잔치가 시작됐어요. 이후로도 축하해 주겠다면서 엄마의 손님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하나같이 유명하거나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사람들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기나 말이다. 사부인이 돈이 그렇게 많았다고? 많아봤자겠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두 사람은 TV에도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니? 오, 맞아요. 저런 사람이 왜? 어머, 아무래도 사부인이 돈이 정말 많은가 보다. 에이, 설마요. 자기들끼리 소국거리고 있기에 제가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답. 뭐, 우리 엄마 부동산 소개해주는 분이에요. 저쪽에는 유명한 자산관리사도 있고요. 아니, 너희 어머니한테 왜 부동산을 소개해줘? 엄마가 말한 100억 원대는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고 엄마가 이미 투자해서 사는 건물이며 땅이 많아요. 아니 그럼 너 고물상집 딸내미가 아니라 부잣집 딸내미였어. 순간 위기를 느낀 건지 동서가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봤자 고물상집 딸 맞죠? 예, 넌 좀 가만히 있어. 아니 좀 빠져. 뭘 안다고 자꾸 끼어드니?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나 하고. 네? 그러니까 타부인이 엄청난 자산가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기부를 엄청 하는 VIP가 맞다는 거잖아. 아까부터 말했는데 왜 그렇게 못 믿으세요? 세상에,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저렇게 사부인 옆에 꼭 달라붙어 있는 거구나. 안 되겠다. 나도 가야겠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머리를 매만지시더니 엄마와 이사장님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늘 정말 고우십니다. 이사장님도 우리 사부인이 이렇게 고운 모습은 처음 보시지요? 예?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처음까지는. 처음이시겠죠. 늘 고물상에 계시는데 언제 이렇게 곱게 차려입겠어요. 저 박 과장, 나랑 김 여사님이 할 말이 있으니. 아유, 그러셨구나. 저도 같이 해요. 우리 사부인이랑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줄 알았으면 진지게 같이 봤을 텐데, 그렇죠? 글쎄요. 사부인이랑 저랑 워낙에 교류가 없어서. 그거야, 진지게 알았으면 교류가 있었겠죠. 하여
하여튼 우리 사부인도 은근히 웅잉하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자산가가 왜 고물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고물상에 깜빡 속았네요. 아까 얘기 제대로 못 들으셨어요? 우리 고물상 매출이 100억이에요. 아, 참, 그랬죠. 사부인, 우리 딸이 지금껏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경향이 있네요. 진즉에 알았으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뭐예요? 고물상 하는 집 딸이 그렇게 싫으셨으면 결혼을 안 시키셨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시켰으면 내 식구다 생각하고 감싸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아니, 그게 우리 집이랑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아니, 뭐 사부인은 하루에 밥 5끼씩 드시고 다녔어요. 똑같이 밥 3끼 먹고 자기 할 일하며 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사부인, 제가 좀 좋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그것도 우리 병원 이사장님 앞에서 교양없게 왜 이러세요? 제가 교양이 없다고요? 교양이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주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망신스러운 건 아시나 봅니다. 뭐해요? 엄마, 그만하세요. 넌 또 뭔데 나서? 이러니까 내가 너더러 의사 되라고 했던 거야. 엄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또 나와요? 네 장모 하는 소리를 봐라. 네가 의사가 아니니까 우리 집안이 의사 집안이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고물이나 죽던 인간이 돈 좀 벌었다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자식아, 뭘 그만해.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는 거잖아. 네가 의사가 못 될 거면 의사 며느리라도 보든가. 내가 소개해준다고 몇 번을 했는데 끝까지 시장통에서 굴러먹던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더니 결국 엄마 개망신시키고 아주 좋겠다. 응. 병원 이사장님은 결국 이 자리가 불편하셨는지 먼저 자리를 뜨셨어요. 이 여사님, 남은 이야기는 따로 만나서 하시지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 없으셨죠? 죄송해요. 어렵게 오셨는데. 우리는 또 밖에서 보면 되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은 저에게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고는 장례를 빠져나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사장이 날 줄 알았어. 하여튼 못 배운 것들은 티가 나. 내가 이래서 의사 하는 거야. 오직 의사가 아무나 돼. 의사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엄마, 이제 그만하시고 사과하세요. 내가 무슨 사과를 해. 일단 장모님께 사과하세요. 내가 왜 저 여자한테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 나 이사장 앞에서 망신 줬잖아. 내일부터 또 병원에서 파야 하는데 난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라는 거야. 남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게 교양 없는 일인 걸 아시는 분이 제 아내며 장모님을 이렇게 망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아들 돌잔치에서 먼저 시작한 게 누군데? 언제나 먼저 시작한 건 엄마죠. 언제나 엄마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나는 이제 엄마 밑에서 크는 미성년자 자식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인생이고 제가 선택한 배우자예요. 이제 남은 건 엄마가 제 선택을 존중하는 일뿐이라고요. 존중 같은 소리 한다. 겨우 이 꼴을 보이려고 존중? 웃기고 있네. 그래서 사과 안 하시겠다고요? 네 장모더러 먼저 사과하라고 해. 고물상 주제. 돈 많으면 의사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니. 사과하는데 의사 고물상이 어딨어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난 잘못한 거 없다.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러더니 시어머니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손님들도 다 돌아간 뒤였고 시어머니까지 나가자
장내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정막을 깬 건 동서였어요. 형님, 이제 좀 속이 시원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속인 거 이렇게 밝혀지니까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내가 뭘 쓰겠다고 이래? 엄마가 부자인 거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맘대로 조롱하게 돈 넣고 지금 우리 엿먹인 거 맞죠? 동서, 기가 차서 진짜. 돈만 많으면 다예요? 돈 많으면 의사 될 수 있어요? 재수 씨도 그만하세요. 아주머님, 솔직히 저 그 맘 맞아서 형님이랑 못 어울리겠어요. 어머님이 아주머님한테 소개하려고 했던 사람이 제 절친한 언니였단 말이에요. 그 언니가 형님 됐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아우, 지루해. 재수 씨랑 친한 언니였다고요? 네, 왜요?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재혼할 생각 있으세요? 사실 그 언니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혼하고 돌싱됐어요. 그 언니는 자식이 없긴 한데 형님이 돈 많으니까 얘는 형님이 키우면 되겠다. 동생의 말을 듣던 엄마가 이제는 기도 안 찬다는 듯 웃더라고요. 아이고, 타부인이 둘째 며느리를 아주 잘 보셨네. 둘이 똑 닮았네, 똑 닮았어.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정말이지 칼같이 끊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곧 어머니 생신인데. 당신 엄마부터 재수씨 번호 다 차단해. 그래도 어머니 생신은 챙겨야지. 난 안 갈 건데 당신만 간다고. 왜 그래? 어머니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에도 아니고. 내가 제대로 충격을 받아서 그래. 우리 엄마가 심각한 엘리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 너무 자주 봐서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 원래 좀 멀리서 보면 잘 보이긴 하지. 그래도 당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인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지 마. 이 밤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남편이 받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혹시 몰라서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우렁찬 목소리로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야, 니네 모녀 땅으로 미쳤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우리 엄마요? 네 엄마가 우리 이사장한테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사장이 날 잘라? 어머니, 잘리셨어요. 나만 잘린 줄 아니? 네 동서도 잘렸어. 네? 아니, 왜 갑자기? 너 아주 야같구나. 시집이 때면 다야. 니들 모녀가 이사장 구소여서 우리 차르라고 한 거지? 그렇지. 어머니, 표고가 쉬운 일도 아니고 비밀도 없는데 어떻게 잘나요? 혹시 뭐 잘못하신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잘못하긴 뭘 잘못해. 니들 모녀 때문에 우리 둘 다 잘렸다고? 당장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사장한테 말 다시 하라고 해. 당장.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들은 남편이 묻더라고요. 진짜 자유대. 그런가 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설마 이해 없이 그랬겠어. 일단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다. 근데 엄마가 왜 어머니 전화를 안 받지? 내가 장모님께도 차단하라고 말씀드렸어. 뭐, 봐. 오늘도 우리 엄마 봤지? 또 열받으면 장모님한테 연락해서 난리칠 것 같아서. 잠깐만. 일단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보자. 엄마가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응, 왜? 엄마, 혹시 돌잔치 이후로 병원 이사장님한테 우리 시어머니나 동서에 대해 말한 적 있어? 아니,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 그래. 근데 왜 그랬지?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시어머니랑 동서가 병원에서 잘렸대. 뭐? 엄마,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지. 전혀 없어. 물론 그날 일을 생각하면 타다가도 벌떡 일어나긴 하지. 그렇다고 굳이 이사장한테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 행여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유 없이 자를 사람도 아니고. 내가 연락 좀 해볼까? 이유가 뭔지. 근데 네 시어머니랑 동서도 이유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게. 이유도 모르고 해고를 당하진 않았을 텐데. 결국 다음날 엄마랑 저는 이사장님과 약속을 잡고 병원으로 갔어요. 오셨습니까? 병원에서는 처음 뵙네요. 이 여사님께 들었습니다. 걱정 많으셨죠? 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행여나 그날 일로 이사장님께서 어머니나 동서한테 안 좋은 감정이 생기셨을까 해서요. 뭐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 여사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고물상을 운영해서 지금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셨고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물상을 깎아내리면서 의사만 최고라는 식으로 말하니 같은 의사로서 듣고 있기가 거북하고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직원을 해고하진 않죠. 그럼 혹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이 이유를 모른다고 하던가요. 아, 그게 이 일 자체를 못 들었어요. 너무 흥분해 계셔서. 며느니만 잡았나 보네요. 네? 아, 아닙니다. 그날 보니 그러고도 남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가정사 때문에 직원을 평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그간 두 사람이 문제가 좀 많았어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부터 오진 등의 의료사고도 자주 저질렀고요. 정말요? 그럼 본인들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 딸한테? 화풀이할 곳이 필요했겠죠. 물론 왜 며느님한테 화풀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만이 있으면 저한테 오라고 해주세요. 제가 다시 친절하게 해고 사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오진이 그렇게 많았나요? 네. 제가 우리 병원 의사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확한 진료와 치료. 사실 환자를 대하는 태도보다 더 높게 보는 게 그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경험상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하는 의사라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 또한 올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런 점에서 자격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 그게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최근에도 오진이 발생하면서 병원에 큰 손해가 발생했어요. 결국 병원 차원에서 해고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사장으로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 제 의사를 반영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더는 걱정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이건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가슴 졸였어요.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싶었거든요. 저에 대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은 많아도 공과 사 구분이 확실합니다. 오히려 제가 공과 사를 구별 못했다면은 이 여사님과 따님을 봐서라도 더 봐줬겠죠.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죄송해요. 바쁘신데 찾아와서. 아무래도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오시라고 했어요. 다음에 밖에서 한번 뵙죠. 돌잔치때 다 못나는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이 여사님, 이제부터는 우리 병원으로 와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예, 그럴게요. 병원에서 나오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여기에 우리 시어머니랑 동서 있는 거 알고 안 왔던 거야? 너 결혼 전에는 당연히 몰랐는데 너 결혼하고 나서는 알았지. 그 둘이 의사인 걸 어지간히 티내고 다녔잖아. 하긴 당연했대. 어머니가 엄마한테 명함 내밀었지. 응, 거기에 딱 이 병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그나저나 이제 그 명함 못 쓰겠네. 그러니까 진즉에 좀 잘하지. 본인들이 못 해놓고 왜 너한테 난리니? 엄마, 진짜 우리 어머니 차단했어? 우리 사이가 그러라던데? 이제 안 보고 산다고 우리 사이도 쌓인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안 봐도 되나? 남편 뜻 따라줘. 시간 좀 지나면 네 남편도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겠지. 그렇게 사실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랑 동서가 우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와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 동서, 형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래. 첫째야, 어디 갔다 오니?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 이상하다. 전화 안 왔는데.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와 동서의 번호가 차던 데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잘 때 남편이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튼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쩐 일로 동서가 저를 도와서 차랑 다과를 챙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했지만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네. 너 돈 많잖아. 우리 병원 차리고 싶은데 투자 안 해볼래? 아, 개원하신다고요? 그래, 막말로 내가 뭐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와 다른데 취업하자니 아무래도 해고라 좀. 이게 다 너랑 사부인 탓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투자 좀 해줘.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랑 엄마 탓은 전혀 아니던데요. 저 지금 이사장님 뵙고 오는 길이에요. 2번 잘린 이유도 들었고요. 뭐, 다 들었다고? 네, 오진이 많은 거면 실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개원해도 될까요? 어머 형님, 의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도 너무 심각하던데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2분 모두 공부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더 하시면 되죠. 그래서 투자는 안 한다고. 그게 실력 없는 의사들이 개원하는 병원에 어떻게 투자를 해요? 저도 뭐 투자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투자를 하죠.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해줬더니 남편이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얌전히 돌아와줬어. 되게 의외더라고. 어머니도 동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더라니까. 엄청 창피했나 보다. 그런가 봐. 하필 나랑 엄마랑 이사장님 뵙고 온 직후라. 요즘도 우리는 시댁과는 교류가 없어요. 듣기로는 시어머니도 동서도 그냥 백수라는데 남편들 눈치 보며 해본 적 없는 살림을 하느라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문직이 최고라고 노래들을 부르더니 2사람은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살고 있고 고물상하는 우리 엄마는 요즘도 재산을 계속 불리는 중입니다. 행복이 뭐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내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고물상이든 의사든 그 행복을 알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무더운 계절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그럼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칠게요. 제 사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